구독! 안녕하세요. 곽윤철 아이연구소의 곽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또 이제 블로그는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끊임없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수유를 할 때 한쪽 수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수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질문을 해요. 이제 그때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를 알면 엄마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수유에서의 기준이 뭘까요? 수유에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수유에서의 포인트는 배부른 수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배부른 수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가 한쪽을 먹고 배가 불러요. 그러면 한쪽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을 먹고 배가 안 불러요. 그러면 양쪽을 다 먹어야 배가 부르다. 그러면 양쪽을 다 먹는 거고요. 한쪽을 먹고 이쪽을 20%만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 그러면 한쪽을 먹고 20%만 먹는 거고요. 한쪽을 먹고 이쪽을 50% 먹어야 배가 부르다. 그러면 한쪽을 먹고 이쪽을 50%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는 한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가 먹는 양이 매번 달라요. 아침 양, 또 뭐 11시에 먹었던 양, 오후 2시에 먹었던 양, 오후 5시에 먹는 양, 뭐 오후 7시에 먹는 양, 이 양이 같은 듯 하지만 절대로 같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굉장한 능력이에요. 80을 먹을지 100을 먹을지 150을 먹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먹는데 내 몸이, 내 위장이 너 이제 그만 먹어, 이거를 그 아이가 경험을 하고 그 아이가 이 입으로, 얼굴로, 또 표정으로, 손으로, 몸으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배가 불러, 나 그만 먹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한 경험을 한다고 제가 아주 맨날 제가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에서 한쪽 수유를 할지 양쪽 수유를 할지 한쪽만 먹을지 아니면 수유를 양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먹을지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아기가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하고 아기는 그거를 또다시 자기의 위장 상태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절대로 먹다가 자면 안 돼요. 먹다가 자면 이 아이의 위장의 상태를 아기가 표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위장의 상태가 엄마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의식이 있어야 내가 지금 배가 불러요? 안 먹어요? 나 지금 더 먹고 싶어요? 나 분유를 더 먹어야지 돼요? 아니면 한쪽만 먹었는데도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한쪽을 먹고 이쪽을 50%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이거를 아이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한쪽을 먹을지 양쪽을 다 먹일지 아니면 양쪽을 다 먹이고 나서도 분유를 먹일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젖을 한쪽만 먹을지 양쪽을 먹을지 뭐 한쪽을 먹고 한쪽은 반만 먹을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을 먹고 한쪽을 먹지 않으면 이쪽 젖을 유축을 해야지 되나요? 내가 만일에 이쪽 젖을 유축하지 않으면 전량이 주는 건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드릴게요. 자, 이제 아기가 한쪽을 먹을지 양쪽을 다 먹을지 한쪽을 먹고 한쪽을 반만 먹을지 한쪽을 먹고 한쪽을 20%를 먹을지는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어서 아기가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유를 먹지 않는 아이라면 그리고 최소 수유 간격이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벌어지는 아기라 그러면 유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이쪽을 먹고 이쪽을 만일에 반을 먹었다고 쳐요. 혹은 이쪽만 먹고 이쪽을 안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을 안 먹었던 경우에 아기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수유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쪽이 6시간 혹은 8시간 만에 젖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쪽은 이렇게 작은데 이쪽은 물이 잔뜩 들은 풍선 마냥 무겁고 막 여기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6시간, 8시간 만에 와서 이쪽을 젖을 먹으면요. 이쪽을 또다시, 그러니까 풍부한 젖을 먹기 때문에 한쪽만 먹고도 막 150, 100, 200 이렇게 먹어요. 이쪽 한쪽만 갖고도 그렇게 능력이 되거든요. 젖을 애기들이 이렇게 쫙 먹으면 이쪽 젖이 비워져요.
그러면 또다시 이쪽만 갖고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먹고 이쪽을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양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당시의 식욕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로 그냥 그렇게 리듬을 타면 유방이 충분히 젖이 고였다가 고인 만큼 제대로 비워지기만 한다면 모유양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먹는지 잘 먹지 못하는지 내가 유축을 해야 될지 유축을 하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수유를 하고 나서 분유를 먹는다 그러면 유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유를 하고 나서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수유 간격이 벌어지면서 몸무게가 개월수 대비 적절하게 잘 증가가 된다면 리듬을 타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게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만히 두면 유방과 아기가 먹는 양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특히 요즘은 중간에 이제 유축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되고 또는 우유병 수유가 막 개입이 되면서 엄마들이 그 맞춰지는 게 막 한 달이 아니라 2달, 석 달 막 이렇게 걸려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만일에 엄마가 좀 자신감이 있고 이제 좀 체력이 괜찮고 아기도 괜찮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를 태어난 첫날부터 그냥 그 흐름을 쭉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주, 뭐 늦어도 한 4주, 한 달 이내에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이렇게 탁 맞아 들어가면서 먹을 때쯤 되면 유방이 빵빵해지고 아기가 와서 풍부한 젖을 충분히 잘 깨워가면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 또 유방이 잘 비워지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먹은 아이는 수유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엄마는 충분히 젖이 차고 그렇게 되면 유선염 한 번 걸리지 않고 모유수유 끝까지 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축을 할지 유축을 안 할지 결정은 아이가 분유를 먹는다 그러면 유축을 하지만 만일에 분유를 먹지 않고 체중이 잘 증가한다 그러면 유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아기를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기들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그런 표현, 이제 얘네들이 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되고 아기를 많이 들여다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배부르면 입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입을 이렇게 내밀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고 자면은 안 되니까 먹고 꼭 놀고 먹다 자지 않는 아이를 엄마가 가르쳐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배가 부른지 아니면 보충을 해야지 될지 한쪽만 해도 될지를 아는데 결정적으로 엄마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곧 알아낼 수 있거든요. 나를 믿고 아기가 먹고 자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단 낮에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